보통 아침에 복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유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일단은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부터 드나요?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강현진. 김종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잘 안 바르시잖아요. 귀찮아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으신 분들은 부작용이 걱정돼서 안 바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스테로이드가 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이 스테로이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분들이 정말 바르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바르면 더 효과가 좋은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제가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이제 분자 구조를 공유하는 어떤 호르몬 그룹을 얘기하는데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느니 뭐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과에서 쓰고 있는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도 그 특별한 분자 구조를 일부만 변형해서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도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날 때, 뭐 이럴 때 많이 나와요. 우리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나오는 그런 호르몬인 거죠. 피부과에서는 보통은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이나 염증을 좀 없애는 이제 그런 작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효과 때문에 저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도 무인도에 혼자 가게 된다면 필수템으로 스테로이드를 챙겨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스테로이드는 피부과 내에서 정말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급성 염증성 피부염에 많이 사용하고요. 이외에도 백반증이나 전신성 혼밥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심한 난치성 수포성 질환 등에도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피부 질환이라도 초기에 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스테로이드를 좀 잘 써야 그 병변이 번지는 거를 막아주고 단기간 증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스테로이드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아니면 꼭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를 너무 무서워하고 쓰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스테로이드를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모든 곳에 다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습진이라고 집에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막 한 달, 두 달, 1년씩 바르고 오세요. 낫질 않는다고 와서 보면 그냥 곰팡이인 거죠. 그냥 곰팡이 연고 바르면 금방 끝나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빨갛다고 해서 막 많은 분들은 뭐 이거 두드러기 아니냐, 뭐 아토피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질환들이 가능하거든요. 스테로이드를 뭐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또 반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절하게 잘 쓰면 명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쓰게 되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혈압이나 혈당이 상승할 수 있고 식욕이 증가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아트로제닉 쿠싱 신드롬이라고 해서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문페이스, 보름달 모양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목이 두터워진다든지 전반적으로 살이 찌고 반면에 피부는 얇아져서 살이 트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안과적으로는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게 악화될 수도 있고 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서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무서운 부작용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뼈 안에 있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하게 돼서 그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뼈 자체에 허열이 생기든지 쉽게 부러지는 그런 무서운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강 원장님 말씀만 들으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약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이런 정보들 때문에 아마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오시는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한테 스테로이드라고요?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피부과 전문의는 스테로이드만 거의 전문적으로 쓰는 그런 의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딱 좋은 작용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강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바르는 연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연고를 바르기 전에 피부염이 얼마나 심한지, 부위가 어딘지, 뭐 연령이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을 좀 고려를 해서 스테로이드는 제일 센 1등급에서 제일 약한 7등급 이렇게 강도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피부염이 이제 제일 심한 첫 일주일간은 염증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강한 스테로이드를 오히려 써서 좀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2번씩 좀 강한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발라주고 염증이 좀 호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약한 제제를 바른다든지 바르는 횟수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부작용을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또 피부가 얇은 얼굴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는 살이 겹치는 부위잖아요. 이런 데는 스테로이드가 오히려 흡수가 많이 되면 부작용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약한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주는 게 좋겠고, 피부염이 심해서 태선화라고 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피부 자체가 두꺼운 손이나 발은 강도가 센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효과가 좋겠죠. 또 적절한 용량을 일정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핑거팁 유닛이라고 해서 입구가 한 5mm 정도 되는 그 튜브로부터 나오는 연고를 검지 1000마디만큼 짠 양, 그거를 하나의 핑거팁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변의 심한 정도와 면적에 따라서 적절한 핑거팁 유닛을 주치의와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용 기간도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는 2주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2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 근데 질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스테로이드의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2주다, 꼭 1주다, 뭐 한 달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보다는 이제 주치의랑 상의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데 좀 간과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형이에요. 병변이 너무 두꺼워서 침투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 이제 그런 병변에는 연고 타입, 애기들처럼 너무 흡수가 많이 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이제 로션 타입이나 겔 타입처럼 쉽게 발리지만 흡수는 좀 덜 되는 그런 타입들을 많이 사용해요. 두피 같은 데는 사실 연고나 크림을 바르면 이제 꾸덕해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액상, 물처럼 똑똑 떨어지는 뭐 그런 타입들을 사용하죠. 연고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 복용하느냐인데요. 보통 아침에 복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유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일단은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부터 드나요? 좀 하루 바쁘겠구나,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우리 몸도 그런 거를 인지를 해서 아침에 코티졸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제일 많이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스테로이드를 아침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거를 인지해서 뇌에 있는 시상하부랑 뇌하수체라는 구조가 스테로이드 우리 몸에 많이 있네, 그만 만들어야겠다, 부신에다가 그만 만들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것을 바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억제라고 하는데요. 부신피질이 계속 코티졸을 안 만들게 되면 기능에 부전이 올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테로이드를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할 것 같으면 최대한 생체 주기 리듬에 맞춰서 코티졸이 가장 분비가 많이 되는 시간인 아침대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고 3일 뒤에 오세요, 5일 뒤에 오세요 했는데 피부 병변이 좋아졌다고 그냥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라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의 호르몬 축을 건드리는 처방이기 때문에 갑자기 끊어버리면 리바운드라고 해서 병변이 확 나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호르몬 분비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끊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식욕이 좀 땡겨서 살이 찌는 경우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특히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단 조절이나 체중 조절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골다공증 같은 거에도 위험이 좀 있어요. 이거는 물론 장기간 드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적절한 운동이나 비타민 D 같은 거를 드셔가지고 골절 예방을 하는 것도 팁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스테로이드 제대로 쓰면 명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